안녕하십니까. 강철부대 5화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강철부대를 지금 막 봤고요. 지금 시각이 이제 새벽 한 2시가 가까이 다 돼 가는데 내일 출동을 나가는 관계로 이제 출동 짐을 좀 싸고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뭐 거의 잠을 못 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맞춰놓고 지금 잘까 하다가 그래도 짧게나마 이제 풀 영상으로 그냥 영상을 짧게 찍자. 그 업로드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 5화 리뷰를 이제 할 건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박수 먼저 치시고 박수 먼저. 아, 축하합니다 후배님들. 너무 멋있게 잘 봤어요. 특히 이제 박지훈 대원 같은 경우 저랑 인연이 좀 있죠. 저랑 인연이 좀 있는 후배인데 어쨌든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선배로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일단은 하여튼 멋있게 잘 봤어요. 일단은 4강 진출 올라간 거 진짜 너무 축하하고 뭐 잘했어요. 잘하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잘할 거라고 믿고 설사 뭐 4강에서 떨어지건 뭐 준결승에서 떨어지건 뭐 어떻게 됐던 간에 결과는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제 쭉 진행을 해봐야지 아는 건지만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좀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떨어지는 팀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생기더라도 좀 뭐랄까 넓은 마음으로 좀 응원의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팀이 됐던 간에 분명히 본인들이 이제 응원하는 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팀이 조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철부대. 그리고 또 하기 전에 리뷰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능이에요. 예능은 예능이니까 예능으로만 보시고 너무 막 심각하게 와 특수부대가 뭐 이거밖에 안 되네. 어디 부대 뭐 이거네 저거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능은 예능으로만 보시고 너무 감정이입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시즌 5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베네핏이 걸려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4강 진출권.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죠. 어느 팀들이라도 아마 다 탐을 내는 그 베네핏이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보는 저 역시도 와 이거 제발 우리 HID가 우승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션을 보니까 이제 종합 사격이었어요. 종합 전술 사격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격을 하지만 이제 미션 첫 번째로는 이제 뭐 권총 사격 그리고 이제 소총 이동 사격. 권총 사격 같은 경우에는 20m의 표적지에 권총 3발을 쏩니다. 그 표적 타켓은 5점짜리 타켓이죠. 그리고 소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동하면서 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쏘는 건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동을 해서 가서 어느 테이블 앞에 서서 이제 테이블에 소총을 내 어깨에 견착해서 소총을 파지한 상태에서 견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표적지를 맞히는 그 미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냥 표적지 점수가 없는 그냥 원형 표적지입니다. 원형 표적지. 그래서 맞히면은 5점, 빠지면은 0점. 그러니까 이게 갭이 크기 때문에 이 소총에서 아무리 권총을 잘 쏴도 소총에서 한 발 빠지면은 이거 역전 당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HID가 도전을 했는데 이동규 대원이 워낙에 잘 쐈어요. 권총을 12점을 쐈는데 잘 쐈습니다. 잘 쐈어. 20m 거리에서 잘 쏜 거고 그리고 뭐 본인들이 다루는 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특수부대들이 지금 K5 권총을 그 주화기로 다루는 부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건 다 거의 동등한 조건이에요. 그런 총으로 20m 거리에서 권총으로 그렇게 쏘는 거면 엄청 잘 쏜 겁니다. 12점을 맞췄고 그리고 이제 소총 이동 사격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한 발이 빠지죠. 마지막 발 한 발이 빠져서 종합 점수는 22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간당간당하겠다. 세 팀이 올라가는 거니까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한 점수다. 뭐 안심할 점수다 아니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팀이 UDU였어요. UDU가 쐈는데 권총을 좀 못 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소총이 3발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 소총 3발 다 넣어버리면은 이게 동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야 뭐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봤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UDO 같은 경우에는 소총은 한 발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22점이 나왔고 두 팀은 이제 그 두 팀까지 맞고 그래서 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세 번째 팀인 이제 누구죠? 707 분들이 하는 걸 봤는데 권총을 또 못 쏘고 소총도 빠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점수 17점. 야 이게 어렵겠구나. 17점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미국이 쐈는데 이걸 웬걸
10점이 나왔어요. 10점. 뭐 소총, 권총 다 못 쐈어요. 최하 점수 10점이 나왔죠. 아마 미군들은 자존심이 아마 많이 상했을 거예요. 본인들 자체도 자존심이 아마 스크래치가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터뷰에서 좀 나왔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다 빼고 결과적으로 이제 최하위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UDT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두 팀은 확정이죠. 거의 확정이 마찬가지죠. 이제 707이 이제 UDT가 쏘는 여에 따라서 본인 팀이 이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제 그게 그 이제 기로에 놓였는데 당연히 저는 UDT가 올라갈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점수도 17점이라는 점수가 높은 점수가 아니고 또 나오는 사수가 이제 정종현 대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종현 대원의 사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UDT가 올라갈 줄 알고 봤는데 이제 권총을 딱 쐈는데 12점이 나왔습니다. 동규랑 이동규 대원이랑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엄청 잘 쏜 거죠. 지금 제일 잘 쏜 거잖아요. 이동규 대원이랑 권총은 정종현 대원이 제일 잘 쐈거든요. 뭐 소총은 솔직히 빠져도 많이 빠져도 한 발이고 웬만하면 다 집어넣는 미션이에요. 그게 뭐 이동하면서 내가 이동하는 물체를 이동하면서 걸어가면서 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느 고정된 위치에서 또 소총도 내가 어깨에 견착을 확실히 해놓고 그리고 내가 딱 파질 제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딱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빠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도트 사이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선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 맞추면 27점이니까 27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세 발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동규 대원이 이제 0점이 좀 안 맞았다 상탄이 나고 있었는데 자기가 자만해서 그래도 설마 빠지겠냐라는 마음으로 세 발을 다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발이 결과적으로 다 빠진 거죠. 그걸 보고도 못 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어쨌든 미션에서는 진 건 맞아요. UDT가 진 건 맞는데 사격을 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차라리 두 발 들어가고 한 발 빠지고 이러면 어쨌든 얘가 긴장을 했거나 뭘 했거나 해서 이제 실수로 빠지거나 그러니까 사수 불량인 거죠. 그래서 빠진 거지만 다 들어가거나 세 발이 다 빠진 거는 정확히 쐈다는 얘기예요. 다만 0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세 발이 다 빠진 거지 그게 아니라면 세 발이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그냥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는 최하의 점수가 돼버린 거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UDT 분들 잘하셨고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707이 어떻게든지 어쨌든 운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운도 뭐 어쨌든 실력이니까 그래서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이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미션을 딱 보니 이번엔 저격 사격. 근데 저격 사격이 그냥 누워서 저격 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서 이제 3층 건물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저격 사격을 하는 거니까 이게 딱 보니까 또 체력이 엄청 요하는 미션이 됐더라고요. 단순히 사격만이 아니라. 그래서 딱 보니까 707이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는 홍범석 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범석 대원이 누굽니까? 707 출신에다가 또 세계 소방관 대회 1위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버 활동도 하고 있는 걸 제가 쭉 지켜봤는데 지금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요. 체력이 엄청 좋아요. 인터벌 트레이닝도 많이 하시고 달리기를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심폐지구력이나 체력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면 이거 진짜 707이 우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진표를 딱 봤더니 이제 저희 쪽에는 이제 이동규 스승이라는 지훈이가 나왔고 그리고 UDU에는 고인호 대원 그리고 707은 이제 홍범석 대원이 나온 거에서 와 큰일 났다. 야 이거 홍범석 대원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홍범석 대원이 1번 스타트를 끊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엄청난 스피드로 빼더라고요. 뭐 계단부터 해가지고 내리막은 그냥 내가 진짜 무릎을 갈아 넣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빠바바박 그 무게 실어가지고 그냥 엄청난 스피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놀래죠. 그 빠른 스피드를 보고. 그래서 저도 와 진짜 빠르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격 4대까지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저격에서 이제 점수가 빠져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점점 딜레이가 돼버리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200m를 두 발 만에 마치고 250m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스코프를 잘못 본 거예요. 인식을 잘못 본 거예요. 내가 왜냐면 200에다가 쏘다가 내가 멀리 그걸 스코프를 보든지 아니면 가까이 보든지 했을 때 내가 그 조준선 종료를 조준을 제대로 못하면 엄한 데를 보게 돼 있어요. 배율이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엄한 데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맞히는 것도 좀 뭐랄까 저격 사격을 좀 많이 해보고 좀 노하우가 있어야지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안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개 부분보다는 안개 부분의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스코프를 잘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보는 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내 눈에 표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한 3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근데 편집된 거는 아무리 홍보소 대원이 좀 느리게 쏘고 뭐 탄이 한두 발 빠졌다고 해서 그 정도의 갭이 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뛰었기 때문에 그거는 편집이 됐지만 그 스코프로 그 250m짜리 이동 표적 있죠. 그걸 보는데 엄청난 시간을 많이 소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만큼 저격 사격을 많이 해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 스코프 보는 방법인데 그걸 잘 모르고 못 봤다는 거는 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션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긴장하고 당황한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제 많이 안 달아보기 때문에 그 보는 법을 좀 몰랐다고 저는 좀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엄청 딜레이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고인호 대원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좀 느렸어요. 이제 쏘는 거는 빨리 쐈는데 스피드가 좀 그 뛰어오는 그 구간에서 달리기가 조금 뭐 늦었기 때문에 다 원샷 원킬로 했어요. 200이랑 250m도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한 방에 쐈는데 이제 그 달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해서 2등을 하게 된 거고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홍범수 대원을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뛰었고 그리고 또 저격도 4대5 올라가자마자 편집이 걔가 저격을 하는 거는 편집 커트가 된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올라가서 빨리 장전하고 빨리 보자마자 쏴서 마친 거예요. 그리고 250m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스코프를 잘 못 보고 조준 잘 못했다면 여기서 아마 편집이 좀 되면서 시간 딜레이 된 게 편집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3분이라는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좀 1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만큼 보는 데 있어서는 표적을 찾고 보는 데 있어서는 빠른 시간 안에 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동에서는 한 발이 빠졌지만 그 한 발조차도 이 표적 이동 타켓이 한 바퀴를 가기 전에 우측으로 이동하기 전에 한 발 쏘고 바로 재장전해서 5초 안에 한 발을 쐈기 때문에 얘가 가기 전에 탄을 맞췄기 때문에 그 시간조차도 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1등하고 이제 2등, 3등이랑 초 차이가 엄청나게 뭐 1분, 2분, 3분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원래 그 미션에서 사전에 이제 대원들도 인터뷰할 때도 이건 초싸움이기 때문에 뭐 한 10초, 뭐 20초, 길어 한 20초 되겠죠. 요 정도의 초싸움이라고 아마 예상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렇게 딜레이가 돼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 차이가 나버렸다는 거는 뛰는 데에서 이제 그 갭 차이. 근데 뛰는 데에서 갭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훈이랑 이제 홍범수 대원 같은 경우에는 고인호 대원은 조금 차이는 있었겠죠. 근데 그분도 뭐 1분 이상의 차이는 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뛰는 구간에서. 근데 이 나머지 차이는 뭐냐면 내가 4대에 올라가서 저격총을 잡아서 장전을 하고 조준을 하고 쏘는 격발. 이 시간 이제 거의 시간 차이를 줄이는 건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유디우랑 이제 707분이 떨어지고 이제 HID가 올라가죠. 거기서 이제 홍문석 대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도 보셨겠지만 이제 너무 뭐 미안했다, 뭐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너무 민망했다, 내 자신이 너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자부심도 강하신 분이고 승복도 강하신 분이고 막 그런 식 분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한테 뭐랄까 좀 실망을 하고 하면서 아마 그런 기분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어쨌든 근데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대들도 다 진짜 열심히 잘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최고의 특수 부대들이잖아요. 뭐 UDU, 뭐 H, 뭐야 707, 뭐 UDT 뭐 다 최고의 특수 부대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날의 컨디션이나 좀 그런 거에서 조금 영향이 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기분 좋죠. 후배 HID가 그래도 그렇게 뭐 짧은 시간이나 이렇게 뭐 그렇게 비등비등한 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이제 1등을 해버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을 갖고 어쨌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고 잘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HID는 4강으로 진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들이 이제 연합 미션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이제 제가 조금 더 재밌고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출동 갔다 와서는 시간이 되니까 다음 미션은 다음 리뷰는 아마 주라벨 TV에서 의한 선배 주하연 선배님이랑 아마 그 TV에서 아마 리뷰를 할 겁니다. 그걸 좀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연합 작전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연합 미션을 이제 고르는 미션이 뭐였냐면 이제 타이어 끌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베네핏 미션에서 1등한 저희 정보사가 이제 팀을 짜주죠. 그래서 이제 UDT랑 미 실팀이랑 붙게 하고 그리고 또 미 연합 특수부대랑 붙게 하고 그리고 UDU랑 이제 707이랑 붙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타이어 미션에서 당연히 707에서는 그 박찬수 대원, 그 레슬링 선수 출신이었던 박찬수 대원이 나오고 UDU는 뭐 당연히 그 김수원 대원이죠. 그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인데 그분 등치해 보십시오. 그 어디 뭐 지겠습니까 힘으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엄청난 괴력으로 해서 이제 또 이겨버리죠 707 분들을. 그리고 이제 미 특수부대랑 UDT랑 했어요. 근데 미 특수부대도 아시겠지만 미군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수부대한테 뛰는 거나 뭐 그런 거에서 전체적인 종합처리로 해서 아마 밀릴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왜냐면 미국 분들은 아시다시피 피지컬이 엄청나요. 기본 평체가 거의 뭐 대부분 한 100kg 되시는 분들이에요. 더 크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모자랄지 뭐 좀 약할 수도 있어도 이런 근지구력은 엄청나게 강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피지컬만 봐도 이한 그분 같은 만 봐도 키가 뭐 거의 190에 몸무게 100kg니까 엄청난 피지컬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피지컬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김경백 대원이랑 이제 한 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워낙에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한 대원이 또 워낙 기력치도 길고 하니까 또 쉽게 또 해서 이제 UDT를 이겨버립니다. 이 UDT 분들은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미 특수부대한테 지게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결승전에선 이한 대원이랑 이제 김수원이랑 붙는데 여기서는 볼만했어요. 두 분 다 피지컬도 너무 워낙 좋으시고 심캐들이니까 딱 붙었는데 뭐 박빙이었어요. 서로 막 이제 뭐 공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끌었다 저쪽으로 끌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한 대원 같은 경우가 이제 기럭지가 워낙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럭지가 워낙 길고 하니까 팔다리가 엄청 길더만요.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내가 타이를 한 손 잡은 상태에서 팔을 뻗으면 깃발이 다니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뭐 피지컬이야 뭐 비슷비슷하죠. 몸무게도 좀 차이 나긴 하지만 김선 대원도 이제 워낙에 근력이랑 그런 게 좋으신 분이니까 뭐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제 이한 대원이 이제 뒤로 누우면서 자기 체중으로 눌러버리면서 자기 쪽에 좀 근접해 오면서 이제 팔을 뻗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좀 이겼으면 더 좋았을 뻔도 했는데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이겼으면 좀 좋을 뻔.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이왕이면은. 근데 어쨌든 뭐 미 특수부대원들이 이겨서 또 자존심도 좀 많이 좀 챙겼고 그나마 지금 계속해서 좀 미끄러지는 건 있어요. 본 미션에서는 뭐 UDT를 한번 이기긴 했지만 계속 사격 미션에서도 번번이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끝까지 나와봐야지 알지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승은 힘들지 않을까. 미국 팀들이 또 여기 이 한국의 또 예능에도 적응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뭐 실전만 했다고 해서 또 전반적인 미션이나 뭐 그런 수행 능력이 또 실전을 뗐다고 해서 뭐 그렇게 완전히 뭐 그렇게 월등히 우수하다 이렇게만은 또 볼 수 없어요. 또 훈련은 또 훈련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전은 또 실전적인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연합 미션 팀을 이제 고르는 거를 이제 미 팀이 이제 하게 됐는데 미 팀이 저는 이제 누굴 고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UDT랑 이제 훈련도 많이 하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 특수부대원들은 이제 스승과 제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UDT 분들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같이 이제 훈련도 해봤고 하니까 좀 알고 있잖아요. 이 부대의 전술이나 이런 거를. 근데 계속 이제 초반에 이제 서두에도 미 특수부대가 약간 깔아보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UDT를 배제하고 그냥 대테러에 최특화된 이제 707 고르겠다고 707 딱 고르더라고요. 딱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UDT라면 저였어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랑 교류도 많이 있고 한 그 부대가 자기네를 고르지 않고 707을 골랐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707 딱 고르더라고요. UDT 대원분들도 좀 그런 마음을 좀 인터뷰에서도 얘기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707 미 특수부대 그리고 UDU
이제 UDT가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연합작전을 하게 되는데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올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또 5명의 대원을 선출하고 또 한 명은 대항군을 하기 때문에 이 대항군이 엄청난 복병이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한 명의 대항군이 엄청나게 이제 여기서 그 팀을 흔들면은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임 어택 어느 팀이 이 미션을 최대한 빨리 통과를 하느냐 수행을 해서 마치느냐 이게 미션의 관건인데 그 한 명의 대항군이 엄청나게 이 팀을 흔들어 놓으면 이게 변수로 작용된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항군을 뽑는 한 명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다음 미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제 6화도 여러분들 이제 재밌게 봐주시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5화는 짧게 마치고 끝으로 이제 저희 부대 출신들 후배들한테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또 HID를 이렇게 HID 출신들이 또 나오게 됐는데 아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부담이 많이 되지만 후배님들 뭐 열심히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잘 싸워주고 있고 잘해왔고 실제로 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좀 즐기면서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얘기조차도 또 제가 또 이번 미션에서 1등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근데 지난 화에도 말씀드렸고 뭐 1화 때부터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 리뷰할 때도 그렇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뭐 봉구차는 폐차시켰다는 얘기도 했고 뭐 떨어져도 된다라는 얘기도 했다시피 뭐 이거는 예능은 예능이니까 물론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속상한 것도 맞긴 맞을 거예요 아마. 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예능에서 졌다는 자체도 어쨌든 진 거니까 부대에 어쨌든 이름을 달고 나온 거니까 그분이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대에 이름을 걸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게 되면 우리 부대가 이렇게밖에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분명히 이 출신들이라면 어느 부대 출신들이라면 분명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졌다고 해서 또는 뭐 했다고 해서 자기 출신 부대를 너무 막 이렇게 좀 비하한다거나 약간 깎아내린다거나 요즘은 너무 나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좀 그런 거는 좀 선배로서의 좀 도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별로 뭐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뭐 그게 바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도 마찬가지고 거기 부대 출신 선후배님들 여기 강철 부대 나오는 뭐 자기 출신 부대 후배들이나 선배님이 계시면은 좀 응원해주고 그냥 뭐 설사 이제 좀 못했다 하더라도 예능이니까 그냥 쿨하게 그냥 예능이니까 뭐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하게 봐주시고 그냥 응원해주시고 떨어졌어도 잘했다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특전사분들이 떨어져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유튜버에서도 좀 올라오고 막 댓글들이 보이길래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부대 특전사 부대 출신은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좀 감싸주기보다는 약간 좀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깔아내리는 밑으로 좀 이렇게 평가 이렇게 저하는 약간 그런 게 워낙에 많아서 제가 부대 출신은 아니지만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이분들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조금 뭐 예능인데 좀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대 자체를 깎아내리는 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하여튼 제 채널 계속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여기 5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나 또 뭐 라방이 시간 되면 라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